네, 플랫폼과 아마존에 대한 발표, 플랫폼과 플랫폼 비즈니스, 아마존에 대한 소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플랫폼이나 기본 개념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전통적인 플랫폼은 기차, 배를 타고 내리는 곳, 한마디로 이제 무거운 하드웨어적인 요소가 전통적인 플랫폼의 요소였는데요. 약속되어진 곳으로 예상이 이용되는 이용 패턴을 비교적 균일하게 제공되면서 목적지로 도착하게 내려주는 이런 하드웨어적인 기차나 항만, 버스 같은 그런 것을 이제 저희는 고전적인 전통적인 플랫폼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플랫폼에 대한 요즘 관점이 많이 변했어요. 플랫폼은 원래 승강장을 의미하는 영단어였지만 그 의미가 확대돼 여러 가지 산업 분야,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 프로그램, 프로세스, 서비스가 기반되는 기술이나 네트워크 또는 생태계를 할 수 있다. 네, 플랫폼의 의미가 확장이 된 겁니다. 플랫폼의 의미를 사전에서 보자면요. 일단 산업안전 대사전에서는 컴퓨터 시스템이 기본이 되는 특정 프로세서 모델과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는 운영체를 말한다. 윈도우, 리눅스 같은 거. 시사상식 사전에서는 본래 승강장 무대 또는 강단을 뜻하는 의미가 확대되어 특정 장치 시스템에서 구성하는 기초되는 틀, 골격을 지칭한다. 한국경제 용어사전에서는요. 플랫폼은 원래 기차나 전철에서 쭉 이어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토대가 되는 그런 서비스 자산, 기술, 노하우 등 모든 형태가 플랫폼이라고 발전을 해 왔습니다. 플랫폼에 대한 정의에서도 IT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터미널로 이루어지는 것에서 플랫폼이란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기본 프로그램이다. 기본적인 운영체제다. PC나 윈도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미널 역할을 한다. 그래서 터미널에서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구축한 정보 시스템을 환경을 활용하여 필요한 부분만 개발해서 결합하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해주는 기반이다. 네, 이런 정의도 했고요. 플랫폼에서 DB, CMS, 위치 정보, 개인 정보, 빌링 결제들 등등등등등을 앞서 말씀드린 원하는 서비스로 제공하게 해주는 기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단말을 통해서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반들, 네트워크랑 NMS, DC 플랫폼의 일부 이런 식으로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요. 자, 세 번째 관점으로는요. OSP, 온라인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웹이나 MSP, 모바일 사용자가 제공하는 웹 앱, 모바일 웹 이 플랫폼이다. 네이버나 카카오톡, G마켓, 지니처럼 웹앱 플랫폼이 플랫폼이다. 라는 이제 IT 관점에서는 세 가지 플랫폼을 넣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 카카오톡, G마켓 등이 이런 서비스 플랫폼에 속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요, 플랫폼 운영자, 수요자, 공급자가 이제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의 중개를 통해서 매칭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직거래를 방지하는 플랫폼입니다. 직거래가 방지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난이나 혹은 여러 가지 위기상 혹은 돌발 상황에 대처가 가능하며 또한 수요자 공급자와 매칭을 통해서 보다 확실하고 내가 원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요자는 이제 플랫폼을 이용하고요. 공급자는 플랫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익의 수수료를 냅니다. 그리고 광고주는 광고료를 내는 시스템이고요. 대표적인 플랫폼 모델, 비즈니스 모델로는 유튜브가 있겠죠. 이용자는 사용합니다. 그리고 업로더 이용자들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득의 수수료를 내고요. 광고주는 광고료를 냅니다. 사이드 마켓 오타가 났지만 사이드 마켓 플랫폼이라고 있는데요. 이 플랫폼 또 이제 수요자, 플랫폼 운영자, 공급자, 광고주 같은 형태를 이제 사이드 마켓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네이버랑 구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이드 플랫폼은 점점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유튜브에서 처음에는 유튜브가 광고를 받고 유튜브가 알아서 광고를 해줘서 수익을 발생하는 시스템에서 광고주의 광고 수익을
업로더한테 제공도 해주면서 점점 어, 이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도 옛날에 단순히 이용했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이용자한테 후원이나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수익에 대한 구조를 다각화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유형인데요.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제 어셋 헤비 그리고 어셋 라이트로 이제 뭐 GM이나 페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자산이 들어간 어셋 헤비 그리고 어셋 라이트는 구글 에어비앤비 믹스 두 개를 이제 중개해준다, 연결해준다라는 것에서 이제 아마존, 뭐 앱스토어 같은 이렇게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분류했다면 이제 오늘날의 플랫폼 모델은 좀 더 발전을 해서 폐쇄형, 부분 개방, 개방형 이런 식으로 플랫폼이 네, 유형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분류뿐만 아니라 분야별로 예시를 든다면요, 네, 음악, 채팅, O2O, 커머스, OTT 여러 가지 기업 커뮤니티, 개인 방송 플랫폼, 뭐 부동산 플랫폼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플랫폼 비즈니스가 형성이 됐고요. 부동산 플랫폼을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플랫폼의 또 종류는 뭐 포털, 중개, 인테리어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포털 같은 경우는 뭐 구조나 시세, 뭐 위치, 거리 내역을 적용해주는 플랫폼이고 중개는 직접적인 부동산,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등을 임대, 매매, 전세 등등을 중개해주는 플랫폼. 그리고 인테리어, 집탁 이런 인테리어 플랫폼도 있고요. 그리고 뭐 대리주부, 이런 통인같이 뭐 안에 있는 내부적인 부가 서비스들을 제공해주는 플랫폼들이 점점 파생돼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마존입니다. 저번에 한번 제가 질문을 냈었죠. 가장 긴 강은 나일강이고요. 자, 아마존 강입니다. 저번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높은 점유율과 많은 고객 수들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CEO는 제프 베조스다. 아마존은 이제 1995년 이제 중고 서적에서 시작해서 2011년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로 카테고리가 확대를 했다. 그리고 물류 시스템도 이제 개편을 했는데 처음에는 약 10평 정도의 조그마한 창고에서 2010년 기준으로는 약 70만 평 창고로 이렇게 물류가 확대됐다. 여기 다 상품들입니다. 아마존의 전략은 이제 겟빅 패스트라고 해서 빠르고 크게 성장하자는 거고요. 겟빅 패스트의 이제 핵심적인 전략은 이제 공격적인 제휴 및 M&A 방법입니다. 네. 괜찮은 기업이 있으면 그 괜찮은 기업을 빨리 제휴를 맺고 아니면 내가 그 기업을 직접 인수를 해서 그 괜찮은 기업이 지금까지 뭐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빠르게 시행착오 없이 획득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플랫폼을 굉장히 다각화하면서 강력하게 키워왔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업들을 제휴 및 기업 인수 발표했고, 또 제퍼스 같은 경우는 1조 원의 가치가 넘는 회사예요. 이런 회사들도 공격적으로 M&A를 해서 많은 컨텐츠와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마존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아마존의 전략은 경쟁자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고객을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에게 돈을 지불하는 경우는 경쟁자가 아니라 고객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처럼 고객 친향적인 전략들을 많이 펼쳤습니다. 이제 소비자의 경험이란 부분을 혁신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원클릭 시스템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 시스템 안전결제 시스템을 처음 도입을 해서 소비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했고요. 또 개인화된 페이지라는 전략으로 1대1 마케팅을 통한 고객 관리, 그러니까 구매나 검색 기록을 통해서 이 고객이 어떤 정보를 좋아한다, 어떤 정보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서 그 고객한테 제일 적합한 제품을 추천해주고 그 고객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추천해주기 때문에 구매율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1대1 마케팅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즐거움, 쇼핑을 할 때는 즐거워야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리뷰나 여러 가지 검색 시스템도 내가 그냥 재밌게 뭐 약간 뭐 페이스북 보듯이 인스타 보듯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있고요.
아마존은 대표적인 또 그 프로바이더 공급자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혜택들을 주고 있습니다. 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 물건을 팔고 싶은데 물류, 배송, CSA, 선물 처리들이 너무 신경 쓸 게 많아. 내가 물건만 올려놓으면 알아서 처리해주고 마케팅에 홍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통체를 확대할 수 있는 곳은 없겠지. 바로 아마존입니다. 네, 아마존은요 실제로 물건만 보내주면 그들이 알아서 물류, 배송, CS 처리, 네, 고객 서비스, 그리고 AS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 그리고 환불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걔네들이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럼 판매자 입장에서는 정말 편한 거예요. 내가 막 계속 일일이 전화 받으면서 처리할 필요 없이 아마존이라는 곳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또 아마존 역시도 여러 프로바이더들을 빠르게 모집을 해서 규모를 넓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마존이 이런 전자상거래에서 여러 가지 분야로 확대한 것뿐만 아니라 SL 서비스도 클라우드 컴퓨터, IoT, 빅데이터,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뭐 킨들, 서적, 그리고 아마존 앱, SNS까지 분야를 정말 여러 개로 확대돼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서 시작했지만,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고 거래에서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계열사를 가진 거대 기업으로 성장을 한 거죠. 네, 아마존의 이제 재무제표를 이제 볼 수 있는데요. 핵심적인 부분 뭐 세 가지 보면 됩니다. 총 매출, 총 영업 비용, 영업 이제 이익인데 2020년 이제 3분기, 2분기, 1분기 자료인데 2019년 4분기 자료, 요 4분기의 핵심적인 부분 보면은 요겁니다. 총 매출과 총 이익, 영업 이익, 수익이익이 굉장히 예쁘게 표준되어 있는데 특히 총이익 같은 경우는 40.22%예요. 네. 40.22%가 사실상 말이 안 되죠. 내가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 물건을 아마존에서 판다 했을 경우에 아마존에서 네, 4천 원 정도가 그들한테 떨어지는 건데 요거는 이제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모든 계열사의 총 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이렇게 매출 총이익률이 좋게 잡힌 거고요. 그래도 이제 영업이익률이 5.72%, 이제 순이익률이 5% 이렇게 나오는 거는요. 네,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최근 아마존 5년 평균을 가져왔는데 최근 아마존 5년 평균이 매출 총이익 38.29%, 영업이익률이 4%, 4.01%, 수익률이 2.87%. 네, 보시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지표가 보이게 되죠. 다른 업계, 동종업계에 대한 평균을 보자면 더 놀랍습니다. 매출 총 이익률이 17.29%, 40%인데 17.29%, 영업이익률은 1%대인데 N은 이제 5.72%, 수익률은 0.27%인데 5%율.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도 여기 반영되는데 EPS가 34달러,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봤었던 이 이익들, 이 영업이익을, 그러니까 순이익을 이제 주식으로 나눈 값입니다. 네, 한 주당 34달러에 34달러 번 거죠. 한 주당 굉장히 높은 지수가 있고 우리가 또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이 PBR, 이 PBR이 보통 1 정도가 1이 기준으로 1보다 낮으면은 시장에서 좀 평가절하하고 있다. 1이 높으면은 시장에서 고평가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고평가하고 있는 주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수익률 그러니까 굉장히 고평가하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아마존의 기업 가치가 뭐 100조다. 예를 들어서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100조가 아니라 19배니까 1900조로 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자산을 그 PBR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여기 ROIC를 보게 되면은 그래서 순이익 내가 돈을 투자했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비율이 12.30%. 웬만한 은행보다 세죠. 요즘 은행 뭐 거의 마이너스 금리라고 해서 뭐 1%, 2%대가 많은데 굉장히 ROIC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의 발전 방향성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표들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아마존이었고요. 저도 전문 투자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하고 나중에 뭐 시간이 있으면 더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뭐 오늘은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는 네, 아마존과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아마존 세 가지에 대해서 조사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